지금 미군이 아직도 5천 명 죽지 않았어요. 그 10배가 죽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수백만이 되고 특히 학교에서 7만 명이나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보여도 정신으로는 썩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받았어요. 머리에 대못을 받았습니다. 손에 대못을 받아도 못 견디는데 심장에 대못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거죠. 정의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수에 대못을 받으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기에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 젊은 세대는 이미 조기에 정치적 치매에 걸린 것이죠. 피아를 구분 못하게 됩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 동지인지를 모른다. 박은 대못이 제가 대충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8개쯤 됩니다. 8개. 김대중 정권 때 정교조를 합법화했습니다. 정교조는 원래 그 지향하는 바가 대한민국의 이념과 반대되는 사회주의, 혁명, 계급투쟁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노동조합으로서 특히 교원노조로서 허용을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절에 불법화를 해가지고 마지막 1,500명이 남을 때까지 다 이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00명 남았을 때 해임을 했어요. 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들어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 좌파적 생각을 가진 참모들이 있어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이 1,500명을 구제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 위기는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1,500명을 구제했을 때는 아무도 그것이 정교조 합법화로 갈 줄 몰랐습니다. 다음 정권 때 김대중 때 정교조를 합법화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7만 명의 정교조가 반대한민국 교육을 열심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세대가 드디어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 제일 위층에는 누가 사느냐? 50대 이상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좋은 세대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2층에는 누가 사느냐? 1980년대에 대학교에 다녔던 소위 386 세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은 이 세대가 지금 30대, 40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는 틀림없이 이 386 세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상한 판결을 하는 판사, 이상한 짓을 하는 국회의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이 386 세대입니다. 386 세대. 그게 2층에 살고 있어요. 2층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아무리 짜증을 내도 이 허리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디에 주로 들어가 있느냐? 언론계, 사법부, 정치인, 국회의원, 보좌관들 또는 청와대, 한국 사회의 주력층입니다. 그 밑에 정교조 세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1층에 정교조 세대가 입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층 구조에서 1층에 사는 정교조 세대하고 2층에 사는 386 세대가 어깨동무를 하면은 3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오죠. 그렇게 당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행히 50세 이상의 인구가 많고 재력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투지가 있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이 밑에 있는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를 바로잡을 것인지 하는 지금 대한민국 운명을 건 싸움이 소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행동본부는 바로 3층에 사시는 기성세대의 힘을 대변하는, 기성세대의 뜻을 대변하는 조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죠. 이 대못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뽑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못은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 평양에서 김대중 씨가 김정일이가 들이민 대남 적화 전략 문서에 도장을 팍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이라는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6.15 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딱 적화되게 돼 있어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돼 있어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잡아넣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한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적화 통일, 공산 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자들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역자들한테 반역 면허증이 된 것이 6.15 선언입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6.15 선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북한이 판, 김정일이 판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6.15 선언은 자동 무효입니다. 왜냐?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과 정반대예요. 이 문서가 하나님이 만든 문서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무효 선언을 해야죠. 이명박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을 때 제일 먼저 이 6.15 선언을 무효라고 해주기를 바랐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다행히 6.15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효를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바가 있습니다. 6.15 선언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왜 이것이 헌법에 반대되느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될 규범이에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따라서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조가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데 다만 민주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1조, 3조, 4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를 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동포를 자유민으로 만들고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선언이 아니라 명령을 1조, 3조, 4조에 우리 헌법이 딱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5 선언에 연방제 운운하는 것이 들어갈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종래는 자기를 속이고 역사를 속이고 해서 이 6.15 선언이라는 반역 문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민노당, 민노총이라는 대목입니다. 민노당, 민노총은 지금까지 한 행동을 종합을 하면은 그리고 그 강령을 종합하면은 북한 정권의 대남 공작에 충실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주장, 보안법 폐지 이런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를 제일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김성욱 기자가 설명했던 것처럼 1949년 6월 30일에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1년 뒤에 남침이 있었다. 월남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2년 뒤에 월남이 적화되어 버렸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군을 남침하라고 초대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불편한 분 계십니까? 여기에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잘 안 되고 기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공작원과 간첩에게만